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힌 안보리 결의안 유력한 유엔의 태도에 참다 못한 미국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유엔을 새로 구성하고 한국을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심으로 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변화가 없던 유엔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인데요. 순간 붓게 진행되는 국제정세 속 한국의 놀라운 국제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부합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단호했는데요.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이들의 증오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죠. 결국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권리를 징 당사국이 쥐고 있었던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죠.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긴급회의는 예상대로 끝났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결의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과 즉각적인 철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러시아가 이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레벤자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채택한 결의안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무력화시켰죠. 애초부터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이기에 유엔에서 어떠한 결의안이 올라와도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편을 드는 국가들까지 반대표를 행사하며 유엔 긴급회의는 파국으로 끝날 것이 명백했죠.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12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인도 아랍에미리트의 중국은 기권을 던졌죠. 러시아의 즉각적인 거부를 예상했던 미국은 알바니아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 특별총회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와 다르게 특별총회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 세계가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라는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는 압도적인 수의 회원국의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제는 총회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4년 러시아 크림 반도 병합 때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고 유엔 총회에서는 10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요. 유엔의 행동이 갈수록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결의로 이어지자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쟁 당사자가 상임이사국인 유엔은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파멜라 작색 뉴욕 맨해튼 대학교 정치학과 학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본질적으로 유엔은 여에게 답장을 맡기고 있다고 말하며 냉전 이전 시대의 마비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더 이상 묵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당수의 분담금을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엔을 미국이 감내할 이유가 없었죠. 분담금을 지불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유엔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했는데요. 성 없는 독재 국가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국제 질서에 협력할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유엔 기구를 발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에 한국의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유엔은 처음 생겨날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었고 회원국들 역시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은 유엔 개입의 빛을 본 순간이었지요.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한국을 지원하면서 유엔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대국들의 편의를 위한 들러리 수준의 조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있었던 시리아 내전 당시 유엔의 무능력한 대처부터 유엔의 몰락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6년 동안 유엔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시리아에 파견을 가서 평화한 육개항을 제한 유엔 감시 아래 교전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죠.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유엔 대사 앞에서는 친절한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탱크가 마을을 공격하고 여성과 어린이가 죽어가는 아비규환이었죠. 유엔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유엔을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안보리 표결을 통해 군사 개입을 요청했죠. 그러나 번번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투표에서 반대를 행사했습니다.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뒤에서 지원하는 러시아의 방해에 유엔은 무력했습니다. 결국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신음했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 사무총장에 당선된 반기문 총장은 이 사태의 뒷수습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아무것도 성과를 낸 게 없었죠. 시리아 내부에서는 유엔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와 시리아를 피해 유럽으로 피난을 간 이들은 유엔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생긴 유엔 혐오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작년에 벌어진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이 민주화 정권을 전복하고 다시 권력을 찬탈 시민들은 이에 분노해 길거리로 나오며 내전이 확산되었죠. 누적 사망자는 2012년 기준 수백 명이 넘었고 미얀마는 자체 반군 정부를 수립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아닌 반군 정부가 미얀마의 정통 정권이 보였는데요. 미 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하자는 결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반응을 참으면 안 된다고 결의한 것이죠. 유엔 헌장 23조를 수정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니 법안은 사실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인데요. 러시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새 조직을 꾸리고 중국을 러시아를 배제한 국제기구 창설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을 따로 부르고 상임이사회 구성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아닌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한국과 인도, 독일과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시키는 구성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논의 내용입니다. 특히 논의의 핵심으로 한국이 꼽혔는데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G7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의 상임이사국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미 정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강한 반발에 나섰지만 이 소리는 묻혔다고 하죠. 드미트로 콜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할 것을 언급하며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앞당긴 러시아에 책임을 물 것을 요청했죠. 라체제 라스토에바 불가리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고 말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터키와 일본 등 각국 대사들 역시 지지 발언을 보내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남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들이 유엔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상황. 국제 평화를 위해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인장직을 허진 치글러는 유엔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유엔의 불평등함과 왜곡된 현실을 폭넓일 직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유엔을 망가뜨릴 라는 예언을 했죠. 실제로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긴 모든 고통의 뒤에는 이들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미국과 손을 잡아 한국의 신체제에 기여하길 바라며 미국이 내민 손을 한국이 붙잡아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책임을 다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새로운 유엔 기구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제도를 바꾸더라도 독재적인 요소가 크고 장기적인 집권을 하려는 제도나 법은 인정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상직이나 주석제 대통령직 등을 사회에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임기도 1회에 4년 혹은 5년으로 국제적 규정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작부터 이런 발상을 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추방되어야 제정신을 차릴 국가입니다. 전쟁을 취미로 하는 국가대 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제대로 대가를 지불할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유엔 본부도 한국에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진국으로서 경제 군사적인 부분 개입해야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말맞다나 현재 유엔은 그 존재 가치를 일찌감치 상실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조속하게 창설하여 타국과의 초대로 대한민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자리잡아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늘리고 안건의 대한 찬성 비율에 만장일치가 아닌 7명이 찬성으로 바꾸면 양호할 때 중국, 러시아가 있어도 별 영향력을 못 발휘할 테니 민주주의 연맹으로 가야죠.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를 기준으로 경제력, 군사력이 받쳐줘야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독재국가 공산국 간에 제외되어야 하죠. 동아시아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동서남북의 불량 국가들 분위기에 아시아에선 대한민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유엔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것이며 배합은 주변국들은 모종의 국제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향후 10년 정도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한다면 상황은 반기입니다. 대한민국 조금만 더 힘냅시다. 새로운 유엔 창설, 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진정한 선진국의 진면목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유엔은 이제 민주주의식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반수로 결정할 사안이 13으로 결정할 사안 100m로 결정할 사항들을 정하고 전제군주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로 독재자가 통치하는 사회는 배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는 유엔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국제깡패 국가들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이상 유엔의 효용성은 없는 거죠. 깡패국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 지위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은 중립적 국가들로 구성해야 하죠. 상임이사국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총회에서 다수결로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공평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